3강 강의를 좀 하도록 이제 하겠습니다. 32페이지. 32페이지입니다. 3강은 이제 앞부분보다는 좀 쉬워요. 앞부분 형태도가 좀 머리 아팠고, 단어입니다, 단어. 단어는 이제 워드라고 하죠, 뭐 영어로. 어떤 낱말이라고 표현해요, 그렇죠? 단어라고 하고 낱말이라고 좀 표현합니다. 그래서 보통 이제 그리스 시대부터 인식되어 온 문법 단위가 이 단어예요, 아시다시피. 그래서 이 전통 문법에서는 이 단어가 상당히 중시가 됐고, 자, 3.1.1로 내려가 보세요. 32페이지에 둘째 줄. 단이란 뜻, 하나의 뜻을 지닌 의미의 결합체다. 의미를 가진 언어 단위이되 그 의미가 단일한 것이 단어다. 뭐 당연한 거죠. 의미가 단일한 것이 단어다는 거예요. 자, 밑에 이제 보세요. 그래서 이제 밑에 1번 A, B를 보세요. 넓은 교실, 하늘 아래, 그 다음에 작은 아버지, 손 아래 이렇게 나왔지 않습니까? 한번 볼까요? 1A가 단일한 의미의 단위가 아니라는 것은 쉽게 알 수가 있다. 그렇죠? 넓은이라는 말이 있고 교실이란 말이 있잖아요. 그렇죠? 하늘이란 말이 있고 아래라는 단어가 있죠. 이해가요? 네. 그렇게 되는 겁니다. 그래서 근데 이제 또 다른 예는 애국자, 나라를 사랑하는 사람. 애국자는 단일한 의미죠. 근데 나라를 사랑하는 사람은 물론 이제 이것도 하나의 단어지만 크게 보면 나라를 하나가 있고, 맞죠? 또 사랑하는 또 하나가 있고 사람 또 하나가 있는 거죠. 그 이야기예요. 물론 나라를 사랑하는 사람이 애국자긴 한데 이거는 나라를이라는 단어 이렇게 나눠줄 수 있다는 거죠. 그래서 하여튼 그런 이야기고요. 그 다음에 이제 2번에서 이제 그 밑에 B번은 작은 아버지. 이거는 여러분이 알아주실 게 숙부일 때는 작은 아버지를 떨어뜨리면 안 돼요. 이게 하나의 단어예요. 무슨 말 아시겠죠? 만약에 작은 아버지는 키가 작은 아버지예요. 내 아버지가 키가 60도 안 돼. 그게 작은 아버지. 헷갈리면 안 됩니다. 작은 아버지는 작은 아버지가 키가 190이면 큰 아버지예요? 아니죠. 작은 아버지는 키가 커도 아버지의 동생이면 작은 아버지인 거지. 맞죠? 손아래도 마찬가지예요. 손아래. 이게 손아래라는 게 뭐 손의 아래라는 뜻이 아니죠. 그냥 하나의 어떤 의미를 이건 가지고 있는 거지. 맞죠? 손아래 동서 이런 말 쓰잖아, 우리. 이게 내 손 아래에 있다는 소리 아니죠? 학렬 이런 걸 따지는 거지. 자, 그 다음에 2번. 단어는 최소의 자립 형식이다. 라고 나왔죠? 혼자 설 수 있는 형식이라는 거죠. 그래서 이제 거기 보면 네 번째 줄에 교실도 형식이요. 넓은 교실, 가장 넓은 교실에 뭐 이렇게 쭉 나오는데 하여튼 이제 이 단어라는 것은 가장 뭐 넓은 교실 뭐 이런 것들 다 연결되는 거라는 거죠. 그런 이야기를 써놓은 겁니다. 자, 그 다음에 이제 애국자는 아까 설명드렸죠. 애국자라는 것은 이제 그 밑에 보면 그 애국자라고 했지만 나라를 사랑하는 사람 이런 의미로 쓰이니까 세 단어다. 거기 33페이지 두 번째 단락에 밑에서 세 줄 보세요. 이 기준에 의하면 애국자는 한 단어이며 나라를 사랑하는 사람은 세 단어다. 아까 금방 이야기했죠? 그걸 이야기 써놓은 거고요. 자, 1배 작은 아버지와 손 아래는 어떠냐? 최소의 자립 형식. 그래서 작은과 아버지, 손과 아래로 쪼개놓아도 각각 자립 형식이므로 이 점에서는 최소의 자립 형식이라고 하기 어렵고 이 기준만 보면 단어라고 할 수 없다. 그러나 작은 아버지의 의미는 작은과 아버지의 의미가 합쳐진 게 아니죠. 아까 이야기했죠? 키가 커도 작은 아버지예요. 손 아래도 마찬가지죠. 손과 아래로 쪼개서 의미가 참 쉽지가 않다는 거죠. 그러니까 손 아래 이거 다 붙인 거예요. 만약에 내 손 아래면 손 아래라고 써야지. 그렇지 않나? 영어로 뭐 under my hand 이렇게 쓰겠지. 맞죠? 이렇게 쓰는데 이 손 아래는 그거고 손 아래 동서라고 할 때는 이렇게 쓴단 말이에요. 이렇게 손 아래 이거 막 떨어뜨리시는 분이 있을 수 있어요. 충분히. 그렇죠? 떨어뜨리면 안 된다는 거. 작은 아버지도 이거 잘 모르시면 떨어뜨렸을 거예요. 떨어뜨리면 절대 안 돼요. 학렬은 그냥 작은 아버지. 자, 그런 이야기입니다. 참 재밌죠, 이게? 그런 이야기를 쓰는 겁니다. 하여튼 그런 내용으로 읽으시면 돼요. 넘어갈게요. 34쪽. 뭐 하여튼 별 영향가 없는 건 빨리빨리 넘어갈게요. 34쪽에 보시면 34쪽. 그래서 이제 그 위에 있는 건 뭐 여러분 읽어보시고 이제 세 번째 단락을 좀 보겠습니다. 세 번째 단락. 이게 중요해요. 자, 이러한 점을 보완하는 방법으로 등장한 것이 휴지다. 이런 말이죠. 휴지. 휴지라는 것은 실유자의 그칠 지자. 영어로 포즈예요. 포즈. 뭐 티슈, 화장지 이런 뜻이 아니에요. 휴지라고 하니까. 그게 아니라 알겠죠? 이런 뜻이 아니고 멈춘다. 휴지. 그런 뜻이요. 지금 34쪽 보고 있습니다. 34쪽의 세 번째 단락을 좀 보고 있습니다.
34쪽에 세 번째 단락이요. 여기 그 3장이 아마 2장에 비해서 훨씬 쉬우실 거예요. 2장 형태소가 원래 어려워요. 그러니까 형태소는 여러분이 제 강의 들으신 거 제가 또 올려드릴 테니까 그거 보셔도 되고, 또 방송 강의도 한 2-번 정도는 들으셔야 될 거예요. 형태소를 잘 아시면 여러분이 이제 공부하기 쉽습니다. 자, 다시 그래서 형태소. 그래서 다시 이제 휴지를 볼게요. 휴지와 분리성. 휴지는 뭐예요? 쉰다. 휴지가 뭐냐면 이런 거예요. 아버지, 우리가 많이 쓰는 말 있죠. 가 방에 들어가신다. 이런 거 있잖아요. 근데 이걸 잘못 끊으면 어떻게 돼요? 아버지 가방에 들어가신다. 이렇게 되어버렸잖아요. 맞죠? 그러니까 이걸 잘 해야 돼요. 뭐 오늘 밤나 사온다. 이게 우리말에 지금 재밌는 게요. 이게 여러 가지 해석이 돼요. 자, 오늘 밤에 나무를 사온다. 돼요, 안 돼요? 오늘 밤에 나무 트리를 사와. 오늘 이렇게 끊어볼까요? 나 밤나무 사온다. 되죠? 돼요, 안 돼요? 오늘 밤 나는 무 있죠? 먹는 무 사온다. 무 사와. 자, 오늘 밤 여기서 끝난 게 아니에요. 성이 나시인 무사가 와. 돼요, 안 돼요? 보세요, 이 우리말이 이렇게 복잡해요. 오늘 밤나무 사온다 하나 가지고 도대체 어디서 끊냐에 따라 완전히 달라져. 재밌지 않습니까? 맞잖아요. 오늘 밤나무 사온다. 오늘 밤 나 무를 사온다. 오늘 밤 나무 사온다. 다 되잖아요. 오늘 밤 성이 나신 무사가 온다. 그래서 이런 걸 이제 휴지라고 한다는 거예요. 그 다음에 이제 분리성이라는 것은 집어넣는 거예요. 집어넣는 거. 분리성이라는 말 그대로 그 사이에다가 집어넣는 거. 이걸 분리성이라고 그래요. 자, 그래서 이 기준은 어떤 단어라면 그 단위가 단어라면 그 단어 앞뒤에는 휴지를 줄 수도 있고 다른 단어도 줄 수가 있다는 거예요. 그런데 단어 내부에는 휴지를 줄 수 없고 다른 단어를 끼워 넣을 수 없다는 거예요. 그런 이야기입니다. 자, 얼굴과 같은 단어에서 얼과 굴 사이를 띄어서 발음할 수가 없죠. 얼굴이라고 하는 것을 이렇게 하나의 단어인데 띄고 굴 이렇게 할 수 없다는 거죠. 그런 얘기입니다. 작은아버지 손아래도 마찬가지라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손아래 동서인데 손아래 사이에다가 만약에 손동서 아래 이런 말 있어요? 여기다 막 집어넣어가지고 작은아버지인데 작은 나의 아버지 이렇게 쓸 수 있어요? 아니 이거는 나의 아버지가 나의 아버지라는 소리지 작은 나의 아버지 안 되잖아요. 이해 가져본 말인지? 네. 그러니까 그런 이야기. 그러니까 단어는 사이에다가 휴지를 줄 수 없다는 거예요. 그 다음에 끼워 넣을 수도 없고. 그래서 밑에 나오죠. 작은 아버지 손 아래. 키가 작은 아버지 손 아래. 키가 작은 우리 아버지 손 바로 아래. 자, 밑에 이제 보면 설명드립니다. 자, 숙부의 뜻으로 이 3의 작은 아버지는 작은 아버지로 발음되면서 작은과 아버지 사이에 휴지를 둘 수 없고 작은 우리 아버지처럼 그 사이에 다른 단어를 끼워 넣을 수도 없다. 손 아래도 마찬가지다. 이게 가져본 말인지? 그러니까 작은 우리 아버지를 만약에 써버리면 키가 작은 우리 아버지라니까. 학렬의 작은 아버지가 아니고. 자, 3B에 키가 작은 아버지의 작은 아버지를 이 기준에 분석한다면 어떤가? 작은 아버지는 키가 작은 우리 아버지처럼 분리성이 있어 한 단어가 아니라는 것이 밝혀진다. 그렇죠? 이게 떨어져 버리면. 그리고 키가 작은 다음에 숨을 끊었다가 아버지라고 말할 수도 있다. 그러니까 이럴 때는 키가 작은 아버지는 정말 우리 아버지, 작은 아버지가 아니라는 거예요. 이때 숨을 끊는 것을 이제 보통 말할 때는 하지 않는다. 그렇죠? 뭐 키가 작은 아버지 같은 경우는 그냥 뭐 굳이 숨을 끊지 않아도 이야기할 수 있겠죠. 자, 35쪽으로 가면 넓은 교실 빨리 읽어봐. 또 실제로는 휴지를 두지 않아요. 물론 넓은 교실 뭐 이렇게 해야 되는 게 원래는 맞는 거죠. 넓은 교실이 맞는데 굳이 이걸 넓은 하고 교실 이러진 않죠. 여러분 발음하실 때도. 그렇지만 떨어져 있다는 걸 알 수 있다는 거예요. 휴지를 정확히는 가유지라고도 한다는 거예요. 뭐 그것까지 몰라도 되고 하여튼 밑에 이제 보세요. 4번이 이제 말이 나와요. 4번에다 별표 하나 좀 보면 단어는 그 내부에 휴지를 둘 수도 없고 다른 단어를 끼워 넣을 수도 없다는 의미 단위로서 그 앞뒤에는 휴지도 둘 수 있고 다른 단어도 쓸 수 있다. 맞죠? 그 앞뒤에는 다 쓸 수 있다는 거예요. 이 단어는 아까 말했지만 만약에 아버지를 써버렸다. 그러니까 이게 아버지를 썼다. 나의 아버지를 썼다. 그러면 작은 아버지, 뭐 키 작은 아버지 이런 식으로 하시면 쓸 수 있잖아요. 여기다가는 집어넣지 못하지만 앞뒤에다가 막 쓸 수 있어. 그런 이야기죠.
그런 이야기입니다. 여기서 그러니까 말들을 참 4번은 어렵게 써놨는데 별 이야기가 아니에요. 잘 생각해보면. 맞죠? 어쩌나 아까 설명했잖아요. 작은 아버지는 붙어버리면 이게 하나의 단어니까 못 쓴다. 손아래 동서도 손아래 자체가 하나니까 이 사이에 뭘 집어넣을 수 없고 휴지를 둘 수 없다. 그런 이야기 써놓은 겁니다. 여기 책에 보면 뭐 그걸 막 엄청나게 길게 써놨는데 그건 넘어가겠습니다. 그런 정도로 이해하시면 충분히 될 거라고 믿습니다. 36페이지로 넘기세요. 36페이지로 넘어가면 이제 그 격어미 같은 경우가 이제 영어에서 격어미 있어요. 조사라는 것이 이것부터 설명해야겠다. 35쪽의 마지막 줄부터 볼게요. 조사를 단어가 아니라고 하면 무엇이라고 하겠느냐? 문제가 대두하는데 쉽지 않다. 나올 수 있는 대답은 격어미 정도다. 그러나 어미는 필요한 자리에 반드시 나타나야 성질이 있다. 영어의 복수어미 S나 ES. 이건 영어에서 뭐 독일어 같은 경우 좀 공부하시면 분 아시겠지만 ES, EM, EN이 붙어요. 독일어에서는 이런 뭐 격어미를 막 이야기할 때 남성, 여성 뭐 이렇게 할 때 막 붙여요. 하여튼. 근데 그런 것들이 있는데 우리말에서는 그런 것들이 별로 없다는 거죠. 아까 이야기했죠. 우리말은 그냥 다 들이죠. 뭐 뭐뭐들 이렇게 쓰지만 옥슨 이런 것처럼 EN을 붙이거나 우먼이 위민이 되거나 영어는 이 복수형이 정말 다양하거든요. 그러니까 그렇지 않다는 거죠. 자, 밑에 5번. 저기 철수 간다. 너 학교 안 가지? 자, 여기 써보세요. 자, 이 5번은 어떻게 쓰냐면 자, 5번은 이렇게 쓰세요. 어떻게 쓰냐면 자, 5번 있잖아요. A에다가 거기다 조사 생략. 그다음에 B에다가는 이것도 조사 생략. 자, 너 철수 간다. 가니까 정확히 말하면 무슨 조사? 주격조사. 학교에 안 가니 뭐예요? 저속격. 초속격 조사라고 하는 거예요. 의미를 말하면 조사 중에서도 어디에라고 하는 건 초속격이죠. 죽느냐 사느냐가 아니라 어떻게 사느냐가 문제다. 있었죠? 이런 거는 이제 그 6번 같은 경우는 약간의 분리성. 약간의 분리성. 이 무슨 말이냐면 보세요. 죽느냐 사느냐. 이거는 하나의 그냥 뭡니까? 죽느냐 사느냐라는 것은 하나의 어떤 서술어가 이렇게 연결되잖아요. 우리말이 참 재밌는 게 서술어가 연결된 주격조사 가가 나와요. 어떻게 사느냐? 이건 약간 절의 형태로 쓰였죠. 자, 이런 거에다가도 뭐예요? 가가 붙어요. 우리말이 참 재밌어요. 무슨 말 이해가십니까? 서술어의 형태에 막 가를 붙여. 맞죠? 죽느냐 사느냐. 영어에서는 죽느냐 사느냐가 정확히 말하면 to be or not to be거든요. 여러분 뭐 엠넷은 잘 모르시더라도 to be or not to be 이건 알죠? 이건 많이 나오는 말이잖아요. 대기 속에서 사느냐 죽느냐 그것이 문제로다. 이게 뭐 비동사냐 비동사가 아니냐 이게 아니잖아요. 사느냐 죽느냐 그것이 문제로다. 그럴 때 to를 반드시 붙인단 말이에요. 뭐뭐인 것. 맞아요, 틀려요. 뭐뭐인 것 이런 뜻 아니에요, to가? 부정사 쓰여서. 근데 우리말에서는 보세요. 죽느냐 사느냐인데 그냥 가를 붙여버렸다고. 영어에서는 그러니까 그래서 여러분이 이 문법을 하려면 영어를 좀 알면 되게 유리해요. 왜냐면 영어하고 이렇게 우리말을 비교하면 되게 재밌거든요. 제 말 이해가세요? 제가 조금 영어를 써도 이해하세요? 여러분 이해를 돕기 위해서 말하는 거니까. 그래서 이렇게 쓰는데 우리말을 이런 거 없이도 그냥 죽느냐 사느냐 가가 된다. 아시겠죠? 무슨 말인지? 자, 그래서 약간의 분리성 그런 이야기입니다. 그 밑에는 여러분 읽어보세요. 그런 이야기니까 넘기고 단어인지 아닌지를 결정짓기 어려운 게 합성어다. 두 단어가 합성어일 때 예를 들어봅시다. 어깨동무 작은아버지. 자, 거기 7번 A는 합성어라고 써놓으세요. 7A에다 합성어 가로해놓고 합성어. 자, 7B는 9예요. 9. 7C는 이제 이거 합성어일 수도 있고 이제 9일 수도 있고 헷갈리는 거죠. 여러분 이제 9라는 것은 뭐냐면 9를 좀 설명을 드릴게요. 9는 2개 이상의 단어가 모인 것을 부라고 합니다. 이해하세요? 2개 이상의 단어가 모인 것. 그걸 부라고. 합성어는 그냥 2개 이상의 단어가 모였지만 그냥 뭐 하나로 쓰이는 거. 하나로. 그런 걸 이야기하는 겁니다. 자, 그래서 이제 어깨동무는 이제 원래는 어깨라는 단어하고 동무라는 단어가 있죠. 맞아요, 틀려요. 근데 그냥 어깨동무를 쓰는 거죠. 우리 어깨동무 요즘에는 어깨동무란 말 요즘에 쓰긴 쓰죠. 어깨동무, 그죠? 그러니까 거의 요즘에는 옛날에 초등학교 맞아요. 코로나 시대. 그래서 하여튼 그 어깨동무 작은 아버지도 원래는 작은이라는 단어하고 아버지라는 단어가 있는데 하나로 쓰인 거죠. 합성어.
우리 집 마당 보세요. 우리 집 마당 3개 이상이잖아. 기쁜 표정. 이런 이야기 쓴 겁니다. 그 다음에 이제 민주국가 같은 경우는 이제 민주라는 말과 국가. 하는 수 없이 하는과 수와 그 없이 이렇게 이제 쓰인 거죠. 그래서 이제 밑에 있는 걸 좀 읽어보면 7A가 합성어이면 의심의 여지가 없다. 7B가 9인 것도 의심할 수가 없다. 7C는 합성어인지 9인지 구분짓기가 쉽지 않다. 이들은 위에서처럼 띄어쓰고 있는데 이들을 구로 인식하기 때문이다. 나왔죠? 그러나 그러니까 이런 거죠. 이래서 민주국가는 여기는 안 써졌지만 민주국가 규칙이 한다는 거. 규칙을 띄었을 때 그냥 그 이야기예요. 민주국가일 때. 민주국가. 예. 민주국가를 떨어뜨릴 필요가 없다는 거예요. 그 다음에 이제 하는 수 없이 같은 경우도 이제 이게 자주 쓰이는 거면 이게 이제 하는 수 없이 여기 떨어뜨렸는데 어떨 때는 막 이게 붙이는 경우도 있어. 이게 참 이게 합성하고 이런 게 헷갈린다는 거예요. 예를 들어서 한글 학교를 보세요. 한글 학교. 그러면 이거 한글 학교 이렇게 떨어뜨리잖아요. 근데 이제 이걸 뭐 한글 학교를 뭐 붙일 수도 있다는 거예요. 뭐 직업 학교. 만약에 직업 학교. 이것도 참 우리말이 어려워요. 맞죠? 이걸 붙여도 되고 안 붙여도 되고 막 이런 식으로 쓴단 말이에요. 그렇죠? 참 우리말이 예를 들어서 보잘것없다. 그럼 우리가 생각할 때 보잘 겉에 쓰니까 겉없다가 아니에요. 그냥 하나를 붙여버려요. 보잘것없다. 그냥 이게 하나의 단어로 이제 쓰여버려요. 보잘것 있다 이런 거 없잖아요. 쓸데없다? 우리가 볼 때 겉에 쓰니까 대 없다를 깠죠? 아니에요. 그냥 쓸데없다. 이 하나로 이게 써버려요. 잘 쓰다가도 그렇게 근데 이제 그렇죠. 이런 게 참 어려워요. 하여튼 이게 참 이거는 뭐 정말 전문가들도 헷갈릴 수 있는 그런 것들이 참 많습니다. 뭐 큰 코 다치다 이것도 붙어요. 큰 코 다치다. 그래서 강의에서 띄어쓰기를 사전을 자꾸 보라. 그러니까 거울 삼다 그렇죠. 사전을 자꾸 가야 돼. 전문가들도 그렇죠. 거울 삼다. 근데 나는 너 딸 삼고 싶어, 아들 삼고 싶어. 이럴 땐 떨어뜨려. 거울 삼다는 붙이는데 이거는 또 떨어뜨려. 참 이게 어려운 거예요. 큰 코 다치다가 진짜 큰 코가 다치는 건 아니잖아요, 그죠? 뭐 잘못하면 뭐 어떻다 이런 말 쓸 때 쓰지만 참 하여튼 쉽지가 않습니다. 우리말이 쉬운 것 같지만 어려워요. 이렇게. 자, 아까 새 집은 제가 이야기 드렸죠. 새로운 집일 때는 떨어뜨리는데 새로 이사간 집은 새 집이 또 붙어버려요. 자, 그런 것들이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게 제가 말씀드린 게 뭔 소리인지 아실 거예요. 자, 형태수와 단어 3.1.2 8번 먹었다 이런 거 있죠. 그러니까 8번은 자 8번을 이렇게 쓰세요. 어떻게 쓰냐면 지우고요. 8번에 지금 A, B가 있잖아요. A는 형태수. A는 형태수. 이렇게 쓰세요. 옆에다가. 자, B는 형태수 플러스 형태수. 자, 형태수 플러스 형태수니까 단어죠. 자, 그 다음에 9번에 A는 형태소가 단어예요. 필기할 때 제가 설명을 드릴게요. 일단 쓴 다음에 B는 형태소 플러스 형태소는 단어. 무슨 말인지는 모르셔도 돼요. 일단 필기하시고 제가 설명드리겠습니다. 이렇게 좀 필기를 하십시오. 자, 형태소 플러스 형태소가 단어. 자, 좀 이 말의 의미를 좀 알아들으시겠어요? 좀 이해하셔요? 어렵죠? 자, 이게 무슨 말이냐면 설명드릴게요. 자, 8번 A는 뭐고 어간이죠. 자, 모르시면 좀씩 쓰세요. 어간. 엇은 선어말 어미라고 하죠. 과거 시제 선어말 어미. 과거를 나타낸 선어말 어미. 단은 어미. 맞죠? 잡, 어간. 히, 이건 피동. 잡히다 할 때 피동. 고는 연결어미. 연결어미죠. 그 다음 슬프, 이거 어간. 니은은 아까 뭐라고 했어요? 관형사형, 이제 관형사형이죠. 관형사형 어미라고 할 수 있겠죠. 깨끗이라고 하는 것은 이제 근 정도로 해석할 수 있겠죠. 이는 부사형. 부사형 알죠? 부사형 어미 쓸 수 있죠. 이렇게 나눈다는 거. 자, 먹었다, 잡히고 슬픔 깨끗이 이거는 이 먹었다가 붙어서 하나의 단어가 된 거지. 맞나요? 잡히고가 붙어서 하나의 단어. 슬픈이 붙어서 하나의 단어. 깨끗이가 붙어서 하나의 단어. 그러니까 형태소 플러스 형태소는 단어. 손, 형태소, 얼굴 떨어뜨릴 수 없다고 그랬죠? 자랑도 떨어뜨릴 수 없죠? 그렇잖아요. 벌써가 여러분 떨어뜨릴 수 있어요? 벌과 써? 아니 벌써 해가 솟았나 할 때 벌써가 하나의 단어잖아요. 그러니까 형태소이면서 단어죠. 그 다음에 눈짓도 헛기침 책상은 뭔 소리냐면 이것 좀 설명드릴게요. 눈짓은 이렇게 표시해보세요. 나누죠.
헛기침도 헛하고 기침 나눠져. 책상도 책과 상으로 나눠져. 잠깐 이해가요? 네. 자, 그러니까 형태소 플러스 형태소가 하나의 단어가 됐다. 형태소 플러스, 그러니까 단어는 우리가 여러분 이렇게 헷갈리시면 책상이라고 하는 것은 형태소로 보면 책과 상이에요. 아시겠어요? 형태소로 보면 책과 상이 의미의 단위니까. 근데 단어로 보면 그냥 책상인 거예요. 그걸 여러분 헷갈리시면 안 됩니다. 자, 다시 이거 중요하니까. 자, 모르시면 필기하세요. 책상을 보면 형태소로 보면 책상, 책과 상이 떨어져. 근데 단어로 보면 책상이 하나예요. 이렇게 이해하시면 되겠습니다. 자, 넘기세요. 그래서 10번 형태소는 단어보다 적거나 같다. 갑자기 부동구가 나오지? 여러분이 헷갈릴 텐데 여러분 보세요. 공부해보시면 알겠지만 국어학은 약간 수학이에요. 왜 그런 거 같지 않아요? 국어학은 수학적인 게 되게 중요하다. 자, 형태소가 단어보다 적거나 같다. 이게 무슨 소리냐? 자, 보세요. 아까 책상을 예를 들어보세요. 책상. 자, 책상이라고 하는 단어는, 책상이라는 단어는 책과 상을 나눠진다고 그랬죠? 그러면 책과, 여기 책상이라고 하는 것이, 이제 책상이라는 것이 책과 상으로 이렇게 나눠진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책상이라고 해버리면 이거는 책이라는 단어 하나가 있고 상이라는 단어가 있잖아요. 근데 이건 책상이라는 단어가 더 크죠? 책상이라는 단어가 크잖아요. 이건 책과 상으로 나눠진 거니까. 근데 나비를 봅시다, 나비. 제가 쉽게 이해하려고 설명드린 거예요. 자, 그럼 나비 나눠지 안 나눠지? 자, 그럼 같은 거 여기까지 얘기해요? 형태소하고 단어가 같잖아요. 근데 책상을 보면 책상이라는 단어는 이게 두 글자로 되는데 이건 다시 한 글자 떨어져 있죠. 의미가 작아지죠. 그러니까 형태소가 이렇다. 그러니까 이걸 이렇게 이제 막 그러니까 형태소가 그러니까 그러니까 여러분 이렇게 하면 되게 어려운데 제가 예를 들으니까 쉽지 않아요? 무슨 말 이해가시죠? 그러니까 이게 그래서 이 국어학 공부가 좀 예를 여러분이 가지고 공부하죠. 작은 단어들이 모여서 형태소라 한다. 거기서 그렇게 나는. 그렇죠. 그렇죠. 최소의 유의미적 네, 단위. 그렇게 외우고. 맞아요. 그렇게 이해하시면 됩니다. 자, 이제 다시 보세요. 38쪽. 단어는 형태소보다 더 큰 단위이긴 하지만 더 기본적인 언어이기도 하다. 자, 사람이 태어나서 단어를 배우죠. 맘마, 쉬. 그러니까 제일 먼저 배운 게 마예요. 여러분 애들이 이게 참 재밌는 게 뭐냐면요. 이 세 개 어 중에서 엄마를 나타내는 단어가 있어요. 엄마를 나타내는 단어는 재밌는 게 뭐냐면 전부 다 미음으로 시작해요. 그러니까 그래서 중국어에 마마 이러고요. 우리는 엄마 어쨌든 미음으로 이렇게 가죠. 그 다음에 외국어에 뭐 이런 것들 다 보면 거의 대부분이 엄마는 다 그 머터 뭐 이렇게 하기도 하고요. 다 미음이에요. 왜 미음이냐면 이 미음은 양순음이거든요. 독일에서는 마음. 양순음은 양입술 소리인데 그래서 애들이 그 뭡니까 태어나서 가장 많이 빨리 하는 소리가 마예요. 맞죠? 가장 빨리 하는 게 마예요. 마. 그러다가 맘마. 그러다가 엄마. 아빠는 한 1년 있다가 해요. 그죠? 이 아빠는 발음하기 정말 어려워요. 이 아빠를 먼저 하면 얘는 천재야. 한 3개월 만에 아빠를 했다. 그렇죠? 맘마, 엄마 뭐 이렇게 한단 말이에요. 그래서 이제 세계적으로 다 양손이 쓰인다는 거. 그래서 맘마, 쉬 이렇게 하다가 밥 줘, 누나 이런 식으로 좀 더 두 개를 한다는 거죠. 그렇죠? 생각해보세요. 태어나가지고 삶이란 무엇인가 이렇게 생각하는 애가 있어요? 없단 말이에요. 이해가시죠? 옹알이 하다가 이렇게 가는 거죠. 이게 점점 간다. 자, 단어의 구성 요소. 자, 단어의 구성 요소는 이제 어기와 접사, 거기 5째 줄로 가면 어기와 접사, 이걸 좀 설명을 좀 해야 할 것 같아요. 어기와 접사라고 써져 있는 거. 이건 좀 필기를 좀 하겠습니다. 어기와 접사가 뭔지. 자, 어기는 뭐냐면, 저희 필기 좀 하세요, 이거. 접사. 자, 어기라는 것은 단어를 이룰 때, 그 중심. 이걸 이제 핵이라고 해요. 영어를 이제 뉴클리아라고 해요. 를 이루는 형태. 접사는 당연히 단어의 중심부 역할을 하지 못하고 주변부 노릇을 하는 형태. 자,
이걸 접사라고 합니다. 접사에는 당연히 뭐가 있을까요, 여러분? 접사에는 당연히 접두사와 접미사가 있습니다. 접두사 뭐가 있다? 접미사. 접두사 아까 얘기했죠. 참깨. 깨라는 거 앞에 참이 붙였어. 접두사죠. 그 다음에 이걸 울보. 울이라는 다음에 보가 붙였어. 접미사죠. 이렇게 되는 겁니다. 접사는 쉽죠? 근데 이제 어기라는 것은 중심부를 이루는 것은 이제 어기라고 한다. 그래서 이제 보통 우리 국어문법에서는 어기를 뭐라고 생각할까요? 어근이라고 해요. 어근. 어근이란 말 많이 써보셨어요. 자, 그럼 이제 예를 하나 들어볼게요. 여러분 이제 책에는 또 안 나오는 거 이제 써놓을게요. 아름답다. 이제 학생들이 이제 가르치다 보면 많이 헷갈리는 게 뭐냐? 아름답다를 가지고 이제 분석을 해볼게요. 자, 어간 어디죠? 어간? 아름답다, 아름답고 아름다운이죠. 어간. 이건 당연히 어미죠. 어근은 뭐냐? 아름해. 이게 중요하죠. 그래서 이걸 어기라고 하고 어기는 어근하고. 자, 여러분 이 예를 하나 알아두시면 되게 쉬워요. 이 정도 알겠죠? 아름답다 많이 쓰지 않습니까? 우리가 beautiful 쓰잖아요. 그러니까 우리가 beautiful인데 이렇게 이제 이걸 떨어뜨리면 beautiful이잖아요. 뭐죠? 티 없이 아름다워. 이 티가 빠졌으니까 이런 거 있잖아요. 하여튼 영어에서 그래서 이 아름답다라고 이야기할 때 아름이라고 하는 것이 뭐예요? 어기, 어근이다. 이렇게 볼 수 있고 아름답까지가 뭐예요? 어간이다. 다가 뭐예요? 어기다. 이렇게 아시면 아주 쉽습니다. 아시겠죠? 자, 그래서 이제 다시 오른쪽에 그 밑에는 넘어가고 오른쪽에 39쪽을 보겠습니다. 39쪽을 보면 맨손, 군소리, 헛기침 잘 보세요. 여기 있는 것들은 자 동그라미 쳐보세요. 맨 동그라미. 39쪽 11번 A에 군 동그라미, 헛 동그라미, 빛 동그라미. 자, 단어에 다 앞에 왔나요? 자, 앞에 왔으니까 뭘까요? 무슨 사? 접두사. 그렇죠. 접두사라고 써주세요. 11번 A는 다 접두사라고. 접두사. 자, 11B를 볼게요. 자, 보호 동그라미. 지금 하라는 대로 하세요. 보호 동그라미. 이거 필기 안 해도 되겠죠? 따라서 하시면 덮개 개 동그라미. 개. 그 다음에 뒤에는 스럽다의 동그라미. 그 다음에 이의 동그라미. 자, 뒤에 왔어요? 앞에 왔어요? 뒤에 왔어요? 접미사. 접미사. 이건 접미사라고 하는 거예요. 접미사. 자, 여기까지 이해가시죠? 자, 웃는다 이런 것들은 이제 뒤에 웃는다 웃어라 이건 활용을 하는 거예요. 웃어라 웃고 웃으면 뭐 웃지 웃어 이런 거니까. 그러니까 이거는 이제 어기 플러스 활용을 하는 거는 이제 뭐라고 하냐면 불절 접미사라고. 그러니까 지금 12번은 이렇게 쓰세요. A번하고 B번 이렇게 있잖아요. 이걸 이렇게 연결시켜 가지고 뭐라고 쓰냐면 어기 플러스 불절 접미사. 그렇게 쓰라고요. A, B에다가 어기 플러스 불절 접미사. 자, 불절 접미사라고 하는 건 뭐다? 활용을 하는 거, 활용. 먹다, 먹고, 먹으니, 먹어서, 먹으면 이렇게 쓰죠? 쓰잖아요. 그런 걸 활용을 한다고 하는 거. 그 활용을 하는 것을 불절 접미사라고 한다. 자, 파생 접미사라고 하는 건 뭐다? 접두사 접미사가 있는 것을 파생 접미사라고 한다. 파생 접미사 이렇게 이제 볼 수가 있습니다. 하여튼 글절 접미사 같은 것들이 이제 있다는 것이 있습니다. 하여튼 근데 이제 불절 접두사는 별로 없는 거예요. 이해하시죠? 불절 접미사 먹고 먹으니 먹으면 이런 게 있으면 이런 것들이 다 불절 접미사란 말 맞죠? 맞잖아요. 불절 접미사. 근데 여러분 이걸 만약에 부먹 이런 거 보셨어요? 은이먹, 음연먹 이렇게 앞에 나오면 이걸 불절 접두사라고 하는데 이런 게 있어요. 지금 없다는 소리예요. 지금 여기 말을 되게 어렵게 써놨는데 이렇게 예문을 가지고 여러분 써놓으시면 이해가 쉬워요. 그러니까 여러분이 그 어학을 공부를 하는 것은요. 여러분 밑에 이론 막 읽어보면 뭔 소리인지 어려워요. 어떻게 공부해라? 예문을 중심으로 공부하는 거예요. 꼭 명심하세요. 여러분 어학 공부는요. 이론 공부하면 머리가 지나요. 저도 영어 문법 거의 머릿속에 다 있는데 그걸 학생들한테 막 알려주면 어려워해. 예를 가지고 설명을 해주면 그런 거였어요. 그러더라고. 무슨 말이에요? 아시겠죠? 이론 막 백날 이야기해봤자 뭔 소리인지 몰라. 아까 이야기했잖아요. 단어가 형태소가 단어가 섞어 나갔더니 도대체 뭔 소리야. 맞죠? 근데 예를 들어주면 이게 이런 뜻이구나. 그리고 단어가 휴지를 둘 수도 없고 도대체 뭔 소리야. 예문을 들어주면 이거구나. 이해 가십니까? 그래서 여러분 예문을 중심으로
이걸 공부를 하셔야지 이론 백날 공부해봤자 이게 적용이 안 됩니다. 그렇죠? 해석이 안 돼. 네, 그러니까 제가 그래서 설명을 드리는 거예요. 자, 어미 이런 건 넘어갈게요. 제가 뭐 뻔한 거는 여러분 읽어보셔도 되는 건 넘어갈게요. 자, 넘기세요. 자, 넘기세요. 자, 40페이지로 보세요. 40페이지. 자, 둘째 줄부터 보겠습니다. 40페이지 둘째 줄입니다. 자, 접사와 어미는 분포에서 차이를 보인다. 접사가 결합될 수 있는 어기. 아까 어근하고 똑같다고 그랬어요. 매우 한정되어 있다. 개가 결합될 수 있는 어기. 볼까요? 덮개, 지우개. 거기다 개를 붙이면 되잖아요. 이쑤시 개. 맞죠? 그러나 어미 고를 붙이는 거는 많죠. 구는 연결어미잖아요. 여러분 그 이가탄 선전할 때 뭐라고 그래요? 씹고 뜯고 맛보고 즐기고 이러죠. 맞잖아요. 그 다 구가 연결어미잖아요. 높고 춥고 조용하고 아름답고 읽고 놀고 싸우고 뭐 끝도 없죠. 여러분 구를 한번 붙여보세요. 이게 맞나 적나? 엄청나게 많다는 거죠. 자, 어미는 이처럼 모든 어간에 자유롭게 결합되면서 굴절을 담당한다. 아까 굴절 이야기했어요. 활용하는 거예요. 그런 걸 이야기한다는 거예요. 자, 밑에 넘어가고 이제 13번의 예를 보십시오. 자, 드높이 쉬었다. 이게 뭔 소리냐면, 자, 드높이까지가 어간이죠. 자, 드높이 쉬었다는 걸 분석을 해봅시다. 이게 이제 어학은 공부하면 재밌어요. 하나씩 쪼개서 공부하는 거예요. 저는 이제 지금 생각하면 이거 국어학을 전공할 걸 이런 생각이 들더라고요. 아니, 영어학을 전공할 걸. 이렇게 어학은 분석을 하면 참 재밌어요. 어떻게 보면 문화가 좀 뜬구름 잡는 이야기잖아요. 문화가 좀 뜬구름 잡는 이야기인데 어학은 이걸 분석을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드높이 쉬었다 하면 드높이까지가 어간이죠. 쉬었다까지가 어미죠. 일단 이렇게 보는 거예요. 맞죠? 근데 이 높이라는 말에 드가 붙잖아요. 그러니까 이게 접두사인 거예요. 그 다음에 높이라고 할 때 높이라는 게 중심이죠. 뭐라고 써요? 뿌리. 어근. 어근은 뭐 같다? 맞죠? 이라는 것은 높이 다음에 이니까 높이 쉬었다라는 거니까 부사적인 말로 쓴 거죠. 접니다. 맞나요? 시는 존칭이죠. 존칭 나타내는 선어말어미. 어말어미 앞에 오는 걸 선어말어미라고 그래요. 이거는 과거 시제 선어말어미. 그러니까 여기 여러분 교재에는 선어말어미 썼잖아요. 좀 더 분석을 하면 존칭을 붙여야 돼요. 선어말어미. 이게 더 이해가 쉽고 이 선어말어미는 과거 시제 선어말어미. 저렇게 쓰면 좀 더 이해가 쉬워요. 선어말어미가 도대체 뭐지? 어말어미 앞에 오는 게 선어말어미예요. 자, 다시 설명합니다. 먹었다를 봅시다. 먹었다. 그러면 이 먹이 어간이죠. 어다가 어미죠. 근데 이걸 분석을 하면 이거는 어미예요. 이거는 뭐예요? 어말어미 앞에 있으니까? 네, 선어말어미. 근데 이제 좀 더 분석적으로 이야기하면? 네, 그렇지. 왜? 먹는다도 있으니까. 그러면 이거 너는 먹겠어요. 는이니까. 현재 시제 선어말어미 아니에요? 먹겠다니까 먹겠다. 자, 선어말어미. 자, 먹겠다. 과거, 현재, 미래. 먹겠다가 과거. 네. 이건 미래잖아요. 그러니까 미래 시제 선어말어미 이렇게 되는 거죠. 이제 좀 아시겠어요? 무슨 말인지? 재밌잖아요. 분석을 하면. 그러지 않나요? 아니요, 안 재밌어요. 안 재밌어요? 근데 재밌어지실 거예요. 아니 근데 이렇게 분석을 하는 게 재밌어 저희가 지금은 여러분 안 재밌어져도 이제 조금씩 재밌어지실 거예요. 그렇게. 그래서 어간은 조어론이라는 거예요. 왜냐면 그 조어라는 건 만드는 거잖아요. 왜냐면 높다라는 말에다가 이가 붙었고 드라는 말에 붙어서 접두사가 됐어. 근데 쉬었다는 그냥 활용이잖아요. 맞죠? 그러니까 굴절론. 이제 조어론과 굴절론이 뭔지 좀 아시겠어요? 굴절론은 어미가 들어가서 활용하는 거. 그러니까 여러분 굴절론이 뭔 소리인지 모르겠다 하면 좀 필기를 하십시오. 어미가 들어가서 활용하는 거. 아주 제가 쉽게 설명드리는 거고, 조어론은 뭐냐면 문장을 만드는 건데 그 말을 만드는 건데 어근에다가 접사가 붙고 접두사가 붙었잖아요. 그러니까 조어론이. 근데 어미는 굴절론은 보세요. 전부 다 어말어미 어미가 붙었죠. 그 굴절론을 보시면 그렇잖아요. 그러니까 이런 것은 굴절론이다. 굴절론은 활용하는 거다. 자, 어근의 종류. 자, 어근의 종류 보세요. 여기 이제 규칙적 어근과 불규칙적 어근이라는 게 있어요. 이건 뭐냐면, 자, 14의 AB. 자, 이거는 규칙적 어근. 자, 여기는 불규칙적 어근. 자, 이게 뭔 소리냐? 자, 보세요. 사람답다 행복하다 했죠. 잘 보세요. 여러분, 사람답다 행복하다라고 이야기할 때 사람하고 행복은 어때요?
이거는 당연히 규칙적 어근, 그러니까 품사가 분명하고 다른 말과 자유롭게 통합될 수가 있어요. 그러니까 무슨 말이냐? 사람답다인데 보세요. 사람이 뭐 온다, 사람을 만난다. 예를 들어서, 그러니까 이것도 모르겠으면 쓰세요. 모르겠으면 필기 하셔야 돼. 사람을 만난다, 사람과 있다, 이렇게 쓸 수 있어 없어요? 쓸 수 있어요? 행복하다, 뭐 행복한 순이, 행복한 영이, 뭐 행복한 사람 쓸 수 있죠. 쓸 수 있어요? 근데 아름답다고 따뜻하다 여보세요. 아름한 영 이런 말 있어요? 네? 아름을 만나다. 뭐 예를 들어서 이게 안 된단 말이에요. 그 다음에 따뜻하다 따뜻 미소 이런 말 없단 말이에요. 예를 들어서 따뜻한 가지고 쓸 수가 없죠. 그러니까 이걸 불규칙 어근. 그러니까 규칙적인 어근은 다른 말과 자유롭게 통합될 수 있는 어근. 이렇게 써줘요. 다른 말과 불규칙 어근은 다른 말과의 통합에 제약에 따르는 어근. 이러면 좀 더 이해가 쉽잖아요. 제약에 따르는 어근. 이걸 불규칙적 어근이라고 합니다. 자, 그렇게 이해하시면 좀 쉬울 것 같습니다. 다른 말과의 통합에 좀 제약이 있느냐, 제약이 없느냐. 제약이 없으면 규칙적 어근, 제약이 있으면 불규칙적 어근. 자, 41쪽입니다. 이제 거의 다 끝나가요. 자, 14A는 규칙적 어근이 접사와 결합했다라고 했죠. 아까 설명드렸어. 답사나 하단 다 접사잖아요. 접미사, 접미를 말하면. 14B는 불규칙적 어근이 같은 접사와 결합해서 계열관계를 이룬다는 거예요. 맞죠? 답사, 다 어미. 자, 그래서 15번에 나와요. 자, 사람은 다 돼. 사람이 사람을, 사람에게 행복을 다 됐죠. 근데 15번 볼까요? B번 볼까요? 이것도 아름은 그냥 아름 자체로만 쓰이진 않아요. 아름답다일 때만 쓰지. 아름을 아름에 따뜻이 따뜻해 쓸 수가 있다 없다? 없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불규칙 어근이다. 접사의 종류. 자, 접사의 종류에서 이제 뭐가 중요하냐면요. 첫 번째는 몰라도 돼요. 두 번째가 중요한데, 자, 이거는 밑줄 형광펜이 있으면 밑줄 치셔도 돼요. 자, 두 번째 달라. 접사가 밑에 쭉 해서 세 줄. 자, 이거는 시험에 아주 단골 메뉴입니다. 단골 메뉴. 시험에 단골 메뉴예요. 자, 별표. 자, 단골 메뉴 별표. 볼까요? 접사가 어근과 결합해서 새로운 단어를 만들 때 어근의 품사를 바꾸지 않는 접사를 한정적 접사. 어근의 품사를 바꾸는 접사를 뭐라고 한다? 지배적 접사. 자, 이거 써놨죠? 자, 이게 무슨 말인지 예를 가지고 볼게요. 16번 풋사랑 드높다 잠꾸러기 가이즈 이 나왔는데, 자, 16번에 A번에 보면, 자, 봐요. 지금 풋사랑 드높다, 자, 이렇게 나왔죠? 이런 이건 뭐예요? 접두사 맞죠? 자, 그 다음에 지금 잠꾸러기 가이즈, 잠꾸러기. 딱 보니까 뭐예요? 꾸러기 뭐예요? 접두사. 자, 이렇게 필기하세요. 접두사, 접미사, 풋사. 자, 그러면 사람 품사 뭐죠? 사람 품사 일단 명사 맞죠? 높다 품사 형용사. 자, 잘 봐요. 풋이 붙었다고 해서 품사 바뀌었어 안 바뀌었어? 안 바뀌었어. 자, 드가 붙어서 품사 안 바뀌었죠? 자, 꾸러기가 붙어서 잠이라는 명사 품사 안 바뀌었죠? 자, 질이 붙어서 가이라는 품사 안 바뀌었죠? 자, 잘 봐요. 그러면 다시 아까 설명드렸어. 어근과 결합해서 새로운 단어를 만들 때 어근의 품사를 바꾸지 않는 접사를 뭐라고 그랬어요? 자, 그러면 이거는 무슨 접사일까요? 그렇죠. 16번 A는 그래서 한정적 접사라고 하는 거예요. 한정적 접사. 자, 16B를 볼까요? 이렇게 분석을 해가는 거예요. 이 구각은. 자, B를 보면 웃음. 자, 이제 쓰고 설명드릴게요. 자, 그럼 보세요. 웃. 자, 웃이니까 웃다 웃고 웃으니 품사 뭐죠? 동사. 맞나요? 동사 이거 모르신 분은 없겠죠? 근데 음이 붙어버렸네. 자, 음이 붙으면서 이 품사가 뭘로 바뀌어버렸죠? 동사로 바뀌었어. 자, 그러니까 이거 한정적 접사가 이제 품사가 바뀐 거 뭐라고 그랬죠?
지배적. 자, 정답다. 그놈의 정 때문에 명사. 맞죠? 답다고 붙어버렸네. 정답다. 이거 형용사적으로 쓰였죠? 품사 바뀌었어요? 가난이라고 하는 건 명사잖아요. 근데 가난하다가 이렇게 형용사가 됐죠? 품사가 바뀌었어요. 자, 품사가 바뀌는 건 뭐다? 지배적 접사. 자, 시험 문제 어떻게 나오냐? 자, 시험 문제 유형을 알려드릴게요. 거기다 밑에 쓰세요. 밑에 시험 문제 유형. 자, 다음 접사 중, 거기 써보시라고. 이거 시험에 나와요, 진짜. 다음 접사 중 지배적 접사가 아닌 것은. 자, 다시요. 다음 접사 중 지배적 접사가 아닌 것은. 1번 투사람, 2번 가난하다, 3번 웃음, 4번 정답다. 자, 답 뭐죠? 1번, 제가 이렇게 1번을 했네. 자, 이제 좀 아시겠죠? 그러니까 이게 이걸 이제 여러분이 물으면 도대체 문제 자체가 이해가 안 가. 그냥 그래요. 근데 좀 아시니까, 한정적인 접사라고 하는 것은, 이 품사를 바꾸지 않는 거구나. 그렇죠? 지배적인 접사라고 하는 것은 품사를 바꾸는 거구나. 그렇게 아시면 됩니다. 근데 나는 그것도 뭔지 모르겠다는 방법이 있어요. 그 한정적, 나는 모르겠다. 동류한끼리 모아라. 자, 또 시험 문제 푸는 이유죠. 동류한끼리 모아라. 써보세요. 이거 정말 중요합니다. 한정적 접사하고 지배적 접사가 헷갈려. 여기 나올 수 있잖아요. 그러면, 자, 출사를 한번 보세요. 웃음, 제가 백을 다 알려드립니다, 지금. 정답과 가난하다. 자, 보세요. 그러면 이게 뭔지 모르겠어요. 한정적인지 뭔지. 그러면 1, 2, 3, 4가 있다고 칩시다. 문제 푼 요령이에요. 이거 웃음? 웃이라는 어간인데 음이 붙었네? 품사가 바뀌었죠? 체인지. 체인지라고 써. 종이라고 하는 명사인데 답다 붙었네? 바뀌었지? 체인지. 자, 가난이라는 명사인데 하다 붙었네? 체인지. 뭔지는 모르겠어. 다 체인지야. 맞죠? 이거는 여기 명사인데 이거 들어가도 안 바뀌었네? 언체인지. 맞아요? 틀려요? 제 말이 이게 가요 안 가요? 그래서 이게 다르다. 그러니까 몰랐다고 모르면 몰라도 돼. 동료한끼리 모으면 될 거야. 그러니까. 만약에 다음 중 지금 여기서 뭔가 지배적 접사가 아닌 것은인데 한정적 접사가 아닌 것은 문제 나올 수 있을 거 아닙니까? 그것도 몰라도 돼. 모르면 어떻게 해라? 무조건 여러분 오늘 들으셨으면 2점은 무조건 맞는 거예요. 무조건 나온다니까 이게 중에서. 이제 확실히 아시겠어요? 모르면 동료한끼리 모아. 그래서 이렇게 동료한 이렇게. 제가 별걸 다 확실히 알려드렸습니다. 여러분 시험 잘 보셔야 돼요. 자, 넘어갑니다. 자, 그것만 알면 이제 밑에 보라고 쓴 건 넘어갈게요. 자, 17번. 위의 전미사들은 일정한 조건을 갖춘 체언에는 다 연결될 수 있죠. 그러니까 개별적으로 사전에 등재하고 이렇다. 그러니까 이 17번은 뭐냐면 이렇게 쓰세요. 17번은 여기다가 뭐라고 쓰냐면 분포가 매우 넓은 전미사. 분포가 매우 넓은 이것들은 분포가 매우 넓다는 거예요. 다른 걸 분포가 매우 뭐가 님. 여러분 님이라고 하는 거 되게 많이 쓰지 않나요? 뭐 여기 동호회 같은 데 가보세요. 뭐 별빛님, 달빛님, 뭐 무슨 님 엄청 많이 쓰잖아요. 쯤도 많이 쓰죠. 어디쯤 가고 있을까? 뭐 100만 원 하여튼 무슨 식 하여튼 쓴단 말이에요. 들도 쓰고 분포가 매우 넓다 이렇게 말하면 되고요. 자, 단어의 종류라고 하는 건 밑에 뭐라고 나온 거 이거 잊지 마세요. 이거 몰라도 돼. 자, 18번으로 그냥 넘어갈게요. 이걸 가지고 이해하는. 제가 이렇게 넘어가세요 하는 거는 그냥 굳이 안 봐도 됩니다. 제가 중요한 것만 설명드리는 거죠. 자, 18번에서는 단어가 있어요. 단일어와 복합어가 있다. 단일어는 하나 쓴,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책, 별, 이런 거. 복합어는 뭐다? 합성어와 파생어가 있다. 자, 합성어 아까 이야기했죠? 책상, 책 플러스 상, 눈 플러스 물. 여러분 이해할 쉽게 제가 예문 들려드리는 거예요. 파생어. 자, 파생어는 뭐다? 다시 접두사 플러스 명사가 있고, 명사가 N인 건 알죠? 나온. 자, 명사 플러스 접미사가 있다. 자, 접두사 플러스 명사 또 할게요. 참을게요. 쉬운 거. 올보. 참이 접두사. 그 다음에 보가 접미사. 자, 이러면 끝난 거예요. 어려워, 쉬워요. 이렇게 여러분이 아시면 됩니다.
이렇게 예문을 써놓으세요. 예문을 써놓으면 이해가 쉽잖아요. 예문을 쓰면. 단어는 단위로와 복합어, 복합어는 합성어, 파생어. 자, 그렇게 하시면 이제 내용은 끝났습니다. 내용은 끝났고 이제 문제를 좀 풀어보도록 하겠습니다. 문제가 4문제가 나오면 충분히 여러분 풀 수 있으셔야 됩니다. 아시겠죠? 제가 시험 보는 거 아니에요. 예? 여러분이 시험 보는 거니까 잘 보세요. 1번. 단어의 정의와 가장 거리가 먼 거 딱 보니까 보여야 되는데 2번에 보세요. 의미를 가진 가장 작은 단위, 최소의 유의미적 단위 기억나요? 형태소를 이야기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2번에 의미를 가진 가장 작은 단위 헷갈리면 바로 이렇게 써보세요. 최소의 유의미적 단위. 답은 2번. 자, 단이라는 의미를 가진 의미의 결합체, 최소의 자리 병식, 내부에 휴지를 둘 수 없고 다른 단어를 끼워넣을 수 없는 의미 단위. 이거 아까 다 이야기했어요. 손윗동서 뭐 이런 거 이야기하면서 손아랫동서. 자, 두 개의 형태소로 이루어진 거. 작은 아버지는 이 작은 아버지 자체가 그냥 그 하나로 된다고 했죠. 먹었다는 먹과 엇과 다라고 아까 이야기했죠. 어간 이런 거. 손아래는 이거는 원래는 손과 아래라는 의미로 쓰인 거죠. 근데 그냥 이게 형태 손이라는 거하고 아래라는 말이 있는데 그냥 이 자체가 학렬 나타낸 거라고 그랬잖아요. 그렇죠? 복스럽다는 복이라는 말하고 스럽다, 뭐뭐스럽 이런 말 있잖아요. 뭐뭐스럽 그다음에 다 어간, 어미 이렇게 쓰이니까 세 개가 되는 거죠. 이해 가시죠? 복이라는 말하고 명사와 뭐뭐스럽이란 말 있잖아요. 그다음에 다라는 어미가 있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어간, 어미 이런 게 붙었으니까 이거 세 개잖아요. 넘겨보죠. 불규칙적 어근을 포함하는 단어 3번. 이것도 아까 4번 답인가요? 예, 4번. 아니야. 2번은 3번이 3번. 그러니까 두 개 형태소니까. 손과 아래. 복스럽다는 세 개니까. 3번은 4번이요. 예, 그렇죠. 3번은 왜 4번인지 아시겠죠? 이거 아까 설명했죠? 예. 아름이라는 말은 사랑이나 사람이나 가난은 여러 가지를 같이 쓸 수 있다고 그랬잖아요. 기억나잖아요. 근데 아름은 그러니까 이것도 마찬가지야. 불규칙적 뭔 소리인지 모르겠다. 자, 어떻게 하라고 써요? 뭐라고 아까 제가 했는데 동류한끼리 뭐하라. 동류한끼리 뭐하라. 그럼 보세요. 사랑 이렇게 해서 뭐 사랑을 사랑이 사랑도 이렇게 쓴단 말이에요. 가난이 가난을 가난도 사람이 사람을 사람도 이렇게 쓰죠. 근데 아름이 아름을 아름도 돼 안 돼요. 안 되죠. 그러니까 4번이에요. 그러니까 제 말 이해가 쉬워요, 안 쉬워요? 쉬워요, 아름다워. 아, 불규칙적 어원이 뭔 소리인지 모르겠어. 그러면 동류한끼리 모으면 돼요. 이거 정말 명심하세요. 여러분이 지금 아신다고 해도 시험 볼 땐 다 잊어버려요. 그러면 동료한끼리 뭐하라. 명심하셔서 말 만들어봐. 세 개가 맞아. 그러면 제가 지금 오늘 정말 중요한 포인트 알려드리는 거예요. 하나가 아닌 거예요. 자, 지배적 접사를 포함하는 거 이것도 뭔지 모르겠어. 어떻게 해라? 동료한끼리 뭐하라. 자, 사랑 동그라미 명사. 푸시 들어가도 명사. 잠꾸러기 잠 동그라미 명사. 꾸러기가 들어가도 명사. 드높다 높다 동그라미 높다가 형용사. 드가 들어가도 형용사. 근데 웃음은 동사. 웃은 동사죠. 음이 붙어서 명사가 됐어요. 웃은 동사인데 음이 붙어서 명사가 됐어요. 그러니까 1번이에요. 보세요. 시험 문제에 지배적 접사의 뜻이 무엇인가 이렇게 절대로 안 나와요. 시험에. 이해가세요? 불규칙적 어근의 뜻이 무엇인가 절대로 안 나와. 그러니까 나 이거 머리 아프고 머리 기나. 그럼 어떻게 해라? 동료한끼리 뭐하라. 그럼 끝나잖아요. 제 말이 거짓말 아닌 거 아시겠죠? 이해 가십니까? 그러니까 동료한끼리 보면 끝나는 거예요. 동료한끼리 보면 끝나는 거예요. 왜냐하면 여러분 시험이 주관식이 아니잖아요. 제가 주관식이면 이렇게 이야기를 안 해요. 근데 객관식이기 때문에 시험에 맞게 제가 지금 오늘 쪽집게 과외를 했어요. 지금 3강까지. 그러니까 이제 여러분이 이 내용을 다시 복습하시는 건 여러분이 하셔야 돼요. 저는 이제 쭉 이렇게 설명을 드렸고, 그러니까 한 번의 수업은 제가 이제 이렇게 보니까 4강은 무리고 너무 머리 아프고 저도 강의하면서 머리가 지나요. 그래서 한 번에 3강씩 해서 5번으로 해서 제가 이 책을 끝내도록 하겠습니다. 15강까지니까. 그럼 딱 여러분이 공부하시기도 이제 끝난다고 이야기. 예, 마무리하겠습니다. 예. 다시.